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시간입니다. 하이시간입니다. 서울 최고의 리더. 저희 산지님과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네. 오랜만에 출연하시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계속 이제 영상만 보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들도 좀 해보고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출연해서 살짝 좀 긴장도 좀 되고 오늘 아무튼 좀 재밌는 시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지님 이거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무엇이든 하면 네. 물어보시게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이게 여기에 써있네요. 그래요? 무엇이든 물어보시게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참 좋은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러게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거. 네. 하이엔드라고 하는 게 이게 뭐 하이엔드는 이래야 하이엔드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건 없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시계를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브랜드들이 하이엔드이다라고 대부분들 생각하시는 브랜드가 하이엔드로 많이들 이제 인식되고 있는데 이게 명확한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은 롤렉스도 하이엔드로 인식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사실 좀 네. 스페셜 하이엔드 네. 들어가죠. 네. 기술력, 역사, 뭐 전통, 희소성, 뭐 어떤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가격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돼서 저도 그 롤렉스를 하이엔드로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과거에는 롤렉스가 하이엔드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좀 강했다면 최근에는 롤렉스도 하이엔드에 속하는 브랜드이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들에 격하게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롤렉스는 제가 봤을 땐 하이엔드가 맞고요. 일단은 뭐 그거를 부정하실 수는 없는데 저도 옛날부터 하이엔드의 기준이 뭘까 엄청 생각을 많이 했는데 소재를 떠나서 이제 무브먼트만 가지고 억대 시계를 탈 수 있냐 없냐.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억대가 가려면 일단 다이아나 이런 게 세팅이 돼야지 억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스틸 시계 기준으로 뭐 퍼페추얼이나 뚜루비용 같은 기능이 들어가서 억대 시계를 제작하고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인지도 그 정도가 이제 하이엔드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약간 사이드 하이엔드. 네. 뭐 모든 분들이 다 하이엔드로 인정을 하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면 롤렉스도 하이엔드에 속한다. 제가 만약에 백화점에서 4천만 원을 준다. 일단 롤렉스 제외하고 바쉐론 콘스탄틴. 좋죠. 네. 오데마나 사실 파텍에서는 쉽지 않은 기능이고 맞아요. 네. 네. 기능이 조금 많이 들어간 건 힘들고 네. 기본 데이트 라인으로 뭐 패트리머니 이런 거 괜찮죠. 네, 네. 저는 이 정도 추천드리고 중고로 가면 또 이제 괜찮은 제품들이 많죠. 4천만 원이면. 많죠. 네. 하이 시간에서 판매했던 시계들 중에서는 저는 오데마픽의 코드 시리즈가 4천만 원대에서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4천만 원 정도 선이면 사실 저는 뭐 예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데 랑해 쪽을 저는 좀 추천을 해드려요. 네. 그렇죠. 랑해 그리고 우리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쉐론 쪽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초기에 비해서 이제는 약간 드레스워치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가서 그런지 그렇죠. 아무래도 좀 드레스워치 쪽으로 좀 많이 나도 모르게 자꾸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패트리모니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중에 꼭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저는 랑해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사실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같은 어떤 시계를 판매를 하는 곳에서 임의적으로 가격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맞냐 아니냐를 저희가 논하기에는 조금
맞지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300 정도의 피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그 가격이 맞는 거고요. 만약에 그 가격이 시장에서 인정할 수 없는 가격이라면 그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떨어질 거고, 뭐 리테일가 근접하는 수준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실제 거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피가 붙은 채로 계속 그 가격 유지가 되겠죠. 요즘 리테이션이 99% 동일하다는데 구매해야 될까요? 어디서 봐야 진짜 리테이션이 정말 퀄리티가 엄청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가품은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 돈을 사시면 안 버리시는 됩니다. 네. 겁니다. 네. 일단 외형적으로는 사실 퀄리티가 많이 올라왔어요. 일단 소재, 그 다음에 기계도 그렇고 워낙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올라왔는데 결국 무브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냥 뒷백을 여는 순간 아 얘는 가짜구나라는 게 그냥 확연하게 눈에 띕니다. 저는 근데 이미테이션이 99%까지 동일하다는 거 일단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핵심 부품 자체는 사실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정도 기술력이 필요하면 사실 가품 가격으로 팔 수가 없죠. 없죠. 네. 옷이 대표적이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사실 중요하신 분들은 가품을 사셔도 되지만 사실 나를 속일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정품을 사야 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정품을 사셔야 되고요. 사실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가 안 되죠. 오토매틱 시계는 보통 대를 물려서 찰 수 있을 정도의 맞아요. 내구성이 되고 해줘야 되는데 가품으로 그 정도 퀄리티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정품에 흉내낸다고 하는데 사실 뭐 용두라든지 클라스프라든지 좀 디테일을 보면은 확실히 그런 체결감이나 이런 맞아요. 게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좀 이제 시계를 많이 만져보신 분들은 딱 들었을 때 느낌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많이 네, 느끼시거든요. 맞아요. 베이저스 초코파 28mm 남자가 착용하는 건 별로예요. 보통 남성보다 손목이 사이즈가 작습니다. 근데 네, 다른 의도가 있으신 게 아닌지. 환자분이 차셔도 되냐? 네. 물론 손목이 많이 가느시다면 네. 착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현실적으로 아무리 손목이 가늘어도 28mm가 남자 손에 들어가질 않을 거예요. 베이저스 28mm 제가 실물로 가져왔는데 일단 여기서 안 들어가요. 이게 끝입니다. 네. 이게 네. 제가 손이 조금 더 작을 텐데 들어가다가 나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네.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사이즈고 네. 저는 요건 뭐 반지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롤렉스 반지, 네, 엄지 반지로 하면은 저한테 네, 사이즈 딱 좋네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남자분이 차시기에는 너무 작아서 네. 그냥 팔찌 개념 정도밖에 안 돼요. 차실 수 있다고 해도. 질문 주신 분 이게 차고 싶으시면 저는 31mm 추천드립니다. 네. 만약에 진짜 내가 28mm 차고 싶은데 코가 뭐 짧잖아요. 네. 추워도 내가 가능한? 아우 가능하죠.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롤렉스 코리아에서 의심할 수도 있어요. 네. 링크를 좀 리셀하려는 목적으로 사러 오셨구나. 네. 일단은 다 롤렉스만 가지고 계셔서 롤렉스 추천드린다고 하면 GMT 좀 연식된 거. 네. 네. 괜찮죠. 제일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브랜드를 원하시면 뭐 리베르소라든지 이미 감가가 한 번 된 중고 시계를 사시는 게 나쁘지 않죠. 네, 좋을 것 같아요. 소장하시기에. 네. 뭐 저도 일단 가격을 떠나서 그냥 1,500에서 1,700 그 이하로 본다면 저는 롤렉스가 아닌 브랜드들도 괜찮은 제품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로레아토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로레아토도 예. 그리고 금액을 조금 더 낮춘다면 뭐 예거 울트라신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고요. IWC로 가자면 인제니어 같은 라인 제품들도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롤렉스에 국한하지 않고 조금만 더 넓게 보신다면 이미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인도신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드도 가겠다고 하고 되죠. 어느 정도 된다고 네. 봐야죠. 왜냐하면 이미 매장가가 있고 거기에 중고 시세가 형성이 돼서 어느 정도 감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식 변경에 따른 감가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새 상품을 사서 중고로 팔 때만큼의 감가를 맞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빠진 상태에서 굉장히 상태 양호하고 최근 연식의 제품을 산다면 내가 착용하는 동안 내가 얼마든지 그 시계를 즐기고 누리고 착용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혹시라도 정리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빠지면 얼마나 많이 빠질까요? 근데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격 방어가 내가 산 금액이 유지되는 걸로 착각을 하세요. 가격 방어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세상에 어떤 재화도 내가 산 가격을 세월이 지나도 유지시켜줄 수는 없어요. 근데 가격 방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1년을 찼을 때 감가가 100만 원. 이 정도면은 사실 납득이 가능한. 그쵸. 네. 네. 내가 1년을 차고 1,500에 산 걸 1,400에 팔 수 있다. 이게 가격 방어인 거지. 내가 1년이 지나서 또 1,500에 팔 수 있다. 이거는 가격 방어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실 오늘 1,000만 원 하던 시계가 1년 뒤에 1,000만 원이 될지 1,200이 될지 저희도 알 수는 없어요. 그때 가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제품의 경우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덜 빠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지. 얘는 사면 손해 안 봅니다. 얘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가격 방어는 방금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가가 된 제품이 또 거기서 또 감가가 돼서 500이 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네, 잘 없어요. 네. 그런 경우는. 시계 사실 그러니까 때 생각합니다. 가격 방어라든지 감가 부분은 사실 중고시계 시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황금성이 조금 중요하긴 한데 마음에 드는 시계를 가격 방어나 감가 때문에 좀 두려워서 구매를 못 하시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내가 즐기고 싶으면 일단 사서 즐기시고 흔히 말하는 수업료라고 생각하시고 또 지불하시고 재판매하시면은 조금 더 즐거운 시계 생활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와 서진님이 이제 질문에 답변 드린 게 좀 만족스러우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어떤 고객님이 시계를 구매하시고 싶은데 뭔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예산이나 어떤 브랜드나 시계 기능이라든지 그런 걸 접수해서 저희가 손님을 모시고 그 시계를 이제 구매하시는 그런 컨텐츠 이런 거 한번 좋죠. 해봤으면 네, 좋겠어요. 아주 좋죠. 네, 아무튼 구독자분들 더 다양하고 재밌는 질문 그리고 꼭 이런 시계 제품에 대한 질문 아니어도 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시게 플라크 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Go.